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3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우크 대 샴록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우크는 초반 수비는 그다지 좋지 못하다. 1라운드에서도 꽤 난전이었지만 몰대를 상대로 다득점에 매 경기 성공했음에도 그 이상의 실점을 하면서 1무 1패로 패퇴한 것이 아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리그에서의 흐름도 전체적으로 아주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편이라서 늘 수비적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에 가까웠던 점은 참고해야 한다. 다행히 득점력에 큰 이상이 없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어서 샴록은 리그에서는 자신들이 공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탑독 운영을 선보이는 편이었다. 다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슬라비아 프라하 정도만 되는 전력을 상대로도 매우 고전하는 상황이 나오는 모습이다. 그나마 역습 상황에서 배후 공간을 저격하는 식으로 다득점 상황을 만드는 시나리오는 있었는데 수비가 크게 고전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는 것이 문제다. 파우크가 수비적으로 아직 초반 안정세가 뚜렷한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화력이 살아있는 상황은 퍽 기꺼운 상태로 보인다. 샴록이 어느 정도 배후를 공략하는 흐름을 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 전력 상대로는 점유율을 빼앗기고 끌려다니는 상황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파우크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페렌츠바로시 대 보라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페렌츠바로시는 지난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 토너먼트를 가게 해준 것은 수비적인 안정감이 상당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득점력에서의 흐름이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특히 상대가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선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잘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던 모습이다. 특히 이번 매치 같이 하위 전력을 만나는 상황에서는 중앙에서 압박을 견디고 전개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보라츠는 생각보다는 상위 전력들을 꽤 잘 상대하는 전력이다. 다득점 상황을 만들어서 난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압박으로 상대의 전진 능력을 제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다. 지난 시즌 빈을 상대로도 석패를 기록하기도 했고 올 시즌 파우크와의 예선에서도 두 게임 모두 다득점 차이의 패배를 면했다. 생각보다는 전방 자원들의 영향력을 줄이는데 일가견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페렌츠바로시가 우세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대가 강한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는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아주 잘 만드는 유형은 아니라고 보는 편이 낫다. 특히 보라츠의 흐름은 올 시즌의 도상당이 강호들을 상대로 석패 양상은 꽤 잘 만들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페렌츠바로시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루가노 대 베식타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루가노는 화력적인 강점은 차고 넘치지만 문제는 수비가 버텨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 조별리그 광탈의 이유도 수비였는데 특히 전반을 버티더라도 후반에 우르르 골을 허용하면서 결국 패퇴하는 상황이 많았다. 특히 리그에서도 지난 경기 루체른에게 2골을 내주면서 역전을 당하는 등 뒷심은 루가노의 아킬레스건과 같다고 할 수 있겠다. 이어서 베식타스는 일단 1위를 기록 중이고 지난 시즌 강호였던 갈라타사라이를 대파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에는 갈라타사라이 측에서 퇴장자가 나왔고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 베식타스는 페네르바체나 갈라타사라이 같은 강호들을 상대로 약세가 꽤 뚜렷했던 편이다. 특히 호전적인 스타일로 인해서 뒷공간을 상당히 많이 내준다는 것은 큰 단점으로 보이며 루가노가 후반에 약하다지만 그들은 후반 득점력 또한 좋은 편이다. 루가노의 뒷심과 실점 제어 능력은 약점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베식타스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 보여준 강호들과의 대진에서 보여준 약세가 상당히 아쉽고 뒷공간을 내주는 약점은 베식타스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디나모 민스크 대 안더레흐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스크는 경기력이 그다지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것은 무리가 없었으나 몰타 팀인 링컨 레드 인프라는 팀에게도 패한 점은 상당히 아쉬운 상황으로 보인다. 리그에서는 압도적으로 낮은 실점률을 가지고 플레이가 되는 모습인데 유럽 대항전에서는 수비 상황에서 삐끗하고 있는 흐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어서 안더레흐트는 전체적으로 지공 상황을 선호하는 편이다. 변수라면
리그에서도 생각보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상황에서 기대 득점을 늘리는 모습을 잘은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측면을 경유하는 식으로 아무주 같은 선수들에게 한 방을 기대하는 것은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만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양 풀백들의 지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모습이다. 민스크가 리그와는 다르게 유럽 대항전에서는 하위 전력을 상대로도 불안한 상황을 자주 연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물론 점유를 하는 상황에서 안더레르트가 생각보다 기대 득점을 잘 높이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긴 하나, 측면을 공략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공격적인 성과를 내는 모습이었다. 안더레르트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야기엘로니아 대 아약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야기엘로니아는 지난 시즌 깜짝 우승을 차지한 전력이다. 이전 시즌만 해도 중앙에서의 점유보다는 상당히 수비적인 성향의 모습을 보여준 팀이었는데, 오히려 지난 시즌에는 압도적인 점유를 바탕으로 공격력을 쭉 올렸다. 다만 유럽 대항전의 전적이나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고 아약스를 상대로는 기본적인 점유를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보데클림트 상대로도 2연패를 기록하는 등 전력의 한계점은 뼈저리게 느끼기도 했다. 이어서 아약스는 현재 공격력에서 매우 난조가 심하다. 지난 시즌 경험치를 먹인 영건들이 활약하면서 어느 정도 수비적인 흐름은 좋으나 브로베리가 선발로 돌아왔음에도 지난 경기에 패하고 말았다. 점유를 하는 것과 전개를 하는 것, 슈팅을 만드는 과정까지는 모두 괜찮은 흐름이나 결국 결정력이 좋지 못해서 이기는 경기에서도 시원한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급 상황에서 아약스가 좋다는 점은 인정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슈팅이 골로 이어지는 빈도가 적으면 어쩔 수 없이 아약스의 슈팅 생성 능력도 난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방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아약스의 신승 정도는 기대해 볼 만할 것으로 보인다. 아약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브라가 대 라피드 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라가는 4-4-2나 4-3-3 등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진 팀이다. 다만 올 시즌에는 66%가 넘는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상대를 몰아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 일단 이 상황에서 무티뉴가 전개를 하는 식으로 정교함을 챙길 수는 있겠지만 결국 배후 공간을 내주는 리스크는 기동성이 좋은 라피드빈을 상대로는 수비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이어서 라피드빈은 지공을 가하는 상대에게는 제법 실리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만 지난 시즌 리그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국 점유를 빼앗긴 이후로 끌려다니는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약했다고 할 수 있겠다. 유럽 대항전에서도 피오렌티나 원정에서는 65%의 점유를 내주면서 패하는 등 해당 양상을 극복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일단 올 시즌 브라가는 지공으로 가닥을 잡은 듯한 모습인데, 이 상황에서 라피드빈의 기동성과 역습이 한 방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이다. 다만 전체적으로 라피드빈이 점유를 내주는 상황에서는 수비적으로 강호들을 잘 상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은 사실이긴 하다. 브라가 승리를 추천합니다.